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입시 뉴스를 조금 파먹어보는 영상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수시도 재수생 강세, 고3은 어쩌나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포털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야, 재수는 정시지. 야, 수시가 안 되니까 재수한 거잖아. 그거 떨어진 학교를 또 쓴다고 역전할 수 있겠어?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혹시나 수시를 노리려면 논술 정도는 덤빌 수 있어. 상위권을 도약하려면 배팅이지. 뭐 이런 느낌이었고, 야, 그래도 고3은 재수생과 정시 경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들죠. 뭐, 학생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3 때는 여러 가지 시간도 좀 모자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시로 가는 게 좋아 라는 일종의 공식이었는데, 최근에 입결을 보면 이 공식이 좀 깨어지는 느낌이 좀 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시에 합격하는 재수생도 좀 늘어났고, 예전에는 전혀 준비하지 않던 정시까지도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고3 학생들도 조금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퍼센트를 따졌을 때는 여전히 재수생이 조금 고3에 비해서는 강세일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재수생 합격자를 뭐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정시 모집 인원을 추월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종로학원에서 뭐 조사한 발표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기조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2019, 20, 21학년도인데, 자, 정시 인원, 전국의 정시 인원은 약 8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시 비율이 약 한 24%에서 23% 정도를 차지하는데, 실제로 재수생이 합격한 비율이 21% 정도 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26%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정시 인원을 재수생으로만 채우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고3도 정시로 가는 학생이 있겠죠.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워낙 수시가 압도적으로 퍼센트가 높았기 때문에 정시는 거의 대부분 재수생들이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3도 정시로 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100은 못 채웠는데 100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해석했을 때 최근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최근 3년간 비율이 늘어났다. 재수생의 합격 비율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 퍼센트가 정시를 늘어났다. 서울권은 최근 3년 동안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도 재수생이 합격생을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논술 전형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거든요. 특히 이과 논술 같은 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외에 6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안 쓰기 좀 아깝고, 그렇다고 내가 고3 때 떨어진 학교를 지금 쓴다고 또 합격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최근에 뭐가 있냐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나 교과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이런 게 있었죠. 재수생은 추천 자체가 안 되는 전형도 있다가 최근에는 재수생도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재학생 따로 재수생 따로 티켓을 주는 학교들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재수생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수능만 목매달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내신도 괜찮았던 또는 학생부 관리가 잘 되어 있던 재수생들을 좀 뽑아오기 위한 학교의 정책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이 학종이나 교과 전형에서도 재수생이 합격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파이가 점점 작아지죠. 학생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고3이 늘어나진 않지만 학령 인구는 줄어들어도 재수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3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결코 달갑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뉴스가 되긴 합니다만, 2023년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지역별로 뭐가 다르냐? 자,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는 20년과 21년도에 100이 넘었는데 서울권으로 넘어오면 좀 달라집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부 다 100%를 넘어섰습니다. 즉 수시로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오려고 하는 지생들이 꽤 많았다. 뭐 지방에서 올라왔는지는 안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재수생 합격 비율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겠죠. 자, 수도권으로 넘어오면 작년에는 99%였는데 재작년에 107%였고 그 다음에 지방권으로 내려갔을 때는 113%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국,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이 정도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것만 딸랑하면 별거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자, 요런 근거에 바탕해서 재수를 하거나 또는 상수 이상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여학생 남학생 비율도 좀 조사를 해봤나 봅니다. 했더니 요거는 뭐 간단하게 최근에 그래도 재수생 중에서 여학생 합격 비율이 조금씩은 늘고 있다, 요런 데이터가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요거는 뭐 의대나 약대 전환도 저는 한몫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대는 남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대를 실제로 약전을 다니거나 약대를 희망하는 경우는 남학생도 있겠지만 여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학생 비율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돼 있고 합계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엄청나게 늘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뭐 꼽는 거로 하지만 어차피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유는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남학생에 비해서 내신 관리 좀 유리하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자애가 공부를 잘해요?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챙기는 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좀 낫습니다. 실예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아는 어떤 여고 전교 1등을 하더라도 내신이 1.5가 넘어가는 학교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해서 1등급을 나눠 먹는 학교들도 있죠. 반면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남고를 다니는 학생인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학교에서 그 독서록 있죠. 독서 활동을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뭐 상을 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을 받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넌 몇 권을 읽었는데 네가 상을 받았어? 그랬더니 5권 읽었는데 상을 받았답니다. 물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요. 그만큼 남학생들은 독서 활동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는 학교도 있었구나 라는 정도의 차이인데, 아마 그런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걸 좀 챙기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식의 해석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 학부 전환으로 인해서 여학생들이 조금 선호하는 과들이 더 생겼다 정도로 이 이유를 짚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약대도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학대를 보면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의대는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약대 같은 경우는 4대 6종 비율로 지금도 대학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여학생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 내 기준이고 뭐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정시 얘기도 좀 슬쩍 나오고 합니다만, 또 서울대가 얼마 전에 바로 최초 합격을 발표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정시는 좀 특이한 데이터가 있길래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볼 겁니다. 뭐냐면, 자, 서울대 최초 합 기준입니다. 최종 합이 되면 퍼센트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며칠 전에 나온 뉴스로서 들고 와 봤습니다. 고3이 합격한 비율이 37.7, 37.1, 38.4라고 해서 38.4까지 해서 조금 늘어났죠. 이건 뭐냐면, 야, 서울대 정시를 가는데도 고3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힘든, 그 바쁜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실은 학종이 대세였던 시대에 보면 여름방학쯤 되면 고3 교실은 거의 뭐 테마파크죠. 왜? 수시 문제 쓰고 면접 준비하는 애들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수능 안 반영하는 학교를 썼다는 얘기는 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정도는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고, 더 재밌는 거는 재수생이 줄었습니다. 재수생 유리하다며 라고 했는데, 자, 여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수는 어게인입니다. 즉, 한 번 재수하는 친구들이 2022학년도 최초 합 기준에는 꽤 많이 줄었고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역보다는 재수생이 많았는데 최초 합 기준입니다.
고3보다 재수생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N수생은 뭐냐면 3수, 4수, 5수, 장수생이라고 부르죠. N수생 좀 더 있어 보입니다만 장수생 그러면 조금 더 촌스러운 표현인데 3수 이상 한 친구들은 15%, 16%에서 20%를 넘어갔습니다. 자, 요거를 굳이 해석하자면 요 정도 되겠죠. 내가 정시로 서울대를 뚫어야겠어 라고 하면 재수뿐만 아니라 될 때까지 한다. 나 3수까지는 해볼래. 한편으로는 아쉬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서울대 꼭 가야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N수생이 20.5%로 훅 늘었죠. 4%확 늘었고 재수생이 좀 줄었고 고3은 살짝 늘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합격자 중에서 일반고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고와 특목고 비율이 꽤나 유지가 됐었는데 60.8%에서 조금씩 하더니 한 요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최근 4년치를 보더라도 좀 늘었고 자사고나 국제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은 좀 줄어든 반면에 과거 외고 학생들 합격이 증가했고 또 재밌는 건 서울대는 여자보다는 남학생이 조금 더 합격생이 많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재수생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시가 좋은 학교에서 확대가 됐고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학과나 학교 이름을 보고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시 인서울 학교들이 확대가 됐으면 당연히 정시를 열심히 준비하는 재수생이나 N수생한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나 또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얘기인데 오늘 뉴스였다는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열심히 하는 재수생이 있다라는 거죠. 수능 난이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작년 수능이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정시를 틀어야 했던 고3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성적에 만족하지 못해서 올해 한 판 더 하는 학생들이 생길 거다. 결국적으로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재수생이 예년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고3이 수능 공부를 한다. 이 데이터는 좀 안쓰럽긴 합니다만 학교 다니면서도 내신 챙기기도 바쁘고 학생부 챙기기도 바쁜데 이제 끝나자마자 정시까지 해야 되는 참 두 마리 아니라 세 마리 토끼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뉴스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